자, 이제 우리 책에 134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 그 1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시험 매년 나오지 않고 있죠. 한 3년쯤마다 한 시험 나오니까.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건 그 앞에 제목부터 생각하자고. 왜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을까? 약간 뜬금없는데?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 이 답이 나온다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으면 이런 제목 쓸 필요 있어? 아니요. 그럼 결국은 항상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거 뭔지 아시라고.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쭉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걸.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의 갈로 1번이 꽤 많지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키워드 찾아가. 무조건 관념은 일반 경제시장과 서로 비교하시오. 일반 경제시장, 즉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 그럼 답이 나와,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자, 다시 할게 보세요. 요 말입니다. 이 분필은 여기 원주에 있던 서울에 있던 가격 차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30평 아파트가 있어. 강남, 강북, 원주 가격 차이가 있지. 만약에 부동산이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 가능하네. 가격 차이가 없어요. 없겠지. 그지? 키워드 그거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반 재화들과 우리 그 앞에 이래서 나왔죠? 쭉 보니 지리적 공간이 수반할 필요 없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지역적 공간이 항상 뭐요? 수반된다. 요거요. 참고로 있죠. 이 개론 과목에서는 항상 반드시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민법에서 민법이다. 중개법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얘는 그런 거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역적 공간이 수반되는 거죠. 즉, 이 말 다시 해볼까요? 내가 자동차를 샀다 하면 여러분 항상 묻는 게 어디서 샀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차, 어떤 가격이 중요해?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차 가격? 그죠? 근데 지역은 큰 의미 없잖아. 나 땅 샀대. 어디서? 그렇지. 이 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1번에 그 말이고 2번 갑니다. 자, 갈로 2번. 자, 갈로 2번을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금 엄청 기네. 근데 자꾸 공간 연습을 키워야 돼. 책을 자꾸 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지. 책을 갖다 약간 덩지면 골치 아파, 진짜. 보기 싫은 거예요, 책이. 이게 한 600페이지 되는 이걸 책을 보려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굉장히 많거든, 이게. 그죠? 근데 이걸 또 보는 이제 자꾸 습관 들이면요, 좀 재미있으세요. 근데 재밌단 말 제일 미운 말 아닙니까? 자, 보자고요. 해볼게,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물건. 즉, 부동산, 지역, 가격. 자, 보자고요. 동일한, 보세요. 분필과 비교합니다. 동일한 분필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가격도 같지? 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그럼 다시 부동산은 똑같은 30평이 같은 동에 있으면 가격도 유사하지. 그죠? 이건 공통점이야. 다시 똑같은 이 분필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격은 분필 같잖아. 근데 자,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똑같은 30평인데 강남과 원주에 있어. 가격? 거기 있나 말이야. 이거 묻는 거야. 이거네요. 물론 거기 설명된 게 구체적이다, 추상적 나있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자, 이래서 나왔죠? 첫째 줄 가볼까요? 양, 질, 위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 결국은 30평 아파트는 가격이 균등해지고 있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자, 하여튼 물어보시고. 그 다음 줄로 중요합니다. 셋째 줄입니까? 동일한 회사가 지어진 같은 질의 어떤 규모의 부동산 아파트를 즉 같은 부동산인데 예, 지역이 다르면 가격도 달라진다.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 뒤에 있는 구체란 말과 추상 큰 의미 같지만 그냥 가볍게 넘기시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있죠. 예, 135페이지 시음학습이 있는데 완전 경쟁시장 성립의와 그 다음에 있는데요. 자, 요걸 원래 사실 여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요거부터 할게요. 자, 원래 사실은 시장에 대한 종류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시장에 대한 종류는 완전 경쟁시장과 반대말이 불완전 경쟁시장이 있어요. 훨씬 더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 경쟁입니까? 그죠? 완전 경쟁은 경쟁과 불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뭐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인데 4개가 있어요. 자, 일단 거기 성립 요건 보니까 4개 있는데 예, 1번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더라. 두 번째 상품의 동질성이 있더라. 135페이지. 세 번째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다. 네 번째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완전은 많다는 거예요.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해볼까? 여러 명의 수요자인데 공급자가 딱 한 명이야. 가격 통제, 가격 조작은 이해가 하겠지. 그죠? 거꾸로 한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이때는 반드시 수요자 가격을 통제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수요자가 많은 공급자 있으면 어느 누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이런 걸 보통 뭐라 한답니까? 시장에 주어져 있는 가격에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순응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을까 묻는 거예요. 이 분필은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가격이 있는 거지. 그죠? 어디 있든지. 자,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는 게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일물 일가 법칙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물건 동일한 가격이 있다는 말 뜻이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 대해서 진입과 퇴거. 진퇴란 말이 진입과 퇴거입니다. 퇴거가 자유로운 게 뭐냐? 완전 경쟁시장. 마음대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마음대로 시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완전한 정보를 갖다 공유합니다. 정보를 갖다 현재 공유하는 게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시장이고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이건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과연 여기서 묻는 목적이 뭐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원칙은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응? 해볼까? 자, 우리 부동산은요,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면 그 살 분들 많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 많냐고? 적잖아. 네. 그죠? 그럼 결국은 또 그런 10억짜리 이상 갖고 있는 집도 많습니까? 적지. 그러면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네. 그죠? 따라서 이건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한정돼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있는 결과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부동산 시장은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까? 없지. 또 내가 현재 여기 원주에 보니까 이 40평 6억 정도 한데 6억 이하 되는 분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없잖아. 그죠? 또 그와 같이 봤을 때 뭐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시장의 진입과 퇴후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또 그다음 마지막 이 말은 뭐냐? 우리 현재 하간 월세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등등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된다. 이거 말씀하면 돼요. 자, D장 갑니다. 자, D장의 큰 2번. 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특성이나 특징은 매년 거의 시험 나올 건데 이걸 공부하는 방법, 특성은 반드시 차이점, 구별되어진다 이 말이지. 왜냐면 항상 비교할 때 무조건 있다는 거지. 그죠? 비교할 때 누구냐?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실제 시험 다음 주에 좀 더 문제 보여주겠지만 예, 거기 있는 제목 정도만 쭉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목을 볼 때 있죠. 그거 자체를 암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 절대 기억 못 한다고. 나 같은 옆에 이걸 쓰겠다고. 요거와 서로 구별한다. 요걸 써놓겠다고. 그럼 금방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만약에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강의한다면 이건 무조건 암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이건 좀 주관식이거든. 우리 객관식이지? 객관식 굳이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평가사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실제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이것만 설명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것만 암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어, 얼마든지. 자, 해볼게. 부동산 시장은 비교한다면 우리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부동산 지역적이지. 지역 같으면 국지적이거든.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네. 그럼 결국 시험 내면 요 말듯이 요거 시험 내겠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 조절 묻는 거예요. 자, 당연히 예,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짧죠? 짧은 것? 그 분필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해. 그러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 분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결국은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뭐 있습니까? 용이한 거지. 왜? 수요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집을 짓는 것보다 한 2년, 3년 걸리죠?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해. 하면 금방 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더라. 요것 때문에 우리 단기에서는 공급, 즉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폭락할 수 있는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 얘가 중요한 거지. 절대 이 말 뜻이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자, 이게 분필이 서울에서 한 개 100원에 매매되었거든요. 이 원주도 얼마입니까? 100원이지. 그럼 결국은 거래할 때 그 가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분필 가격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요. 그죠? 요새 보니 젊은 층은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카가 있는데 저 백화점에 옷을 딱 보면서 뭐 있어? 옷을 보면서 바로 그냥 인터넷 붙여보대? 요새는 그렇게 하더라고. 딱 입어보고 그냥 인터넷 딱 보고 가격 비교해서 어디가 싸다 하면 그냥 그걸 신청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거래가 공개되어 있는 가격이 공개되어 있다고. 근데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네, 원주 이 30평에 5억 한다 해서 강남도 5억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각 있는 물건 다 틀린 성향이 있으니까 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못해. 그죠? 비공개적. 또한 같이 우리 분필은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이 말할 수 있죠. 근데 자, 단독주택 30평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말 못하거든요. 왜?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분필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얘는 비표준화야. 또한 야채는 뭐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해. 비조직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건 시험 내면 이 B를 싹 빼고 시험 낸다고. 그래서 비조직, 비공개, 비표준화라고.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땅이란 건 보니까 소유권 자체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 이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사법상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여한다 공법이 있고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한다 사법이니까 공사법의 규제를 둘 다 받습니다. 또한 같이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려 가? 집 살 때는?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비싼 결과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고. 분필은 이게 주거지역에 있던 상업지역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내 땅은 보니까 주거지역에 있을 때 상업에 있을 때 땅값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다. 이게 외부 효과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나중에 하면. 물론 밑에 더 있어. 있는 지금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지금 아무데나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는 거 마시면 안 돼.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공부할 때 보는 게 이걸 먼저 알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 하지 말고 뭐 있습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말만 기억하시라고. 그럼 나중에 하면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 답이 답은 여기서 나와. 틀린 답은. 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네. 136페이지 가볼게.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있는데 관로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국지적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저기 전국적 개별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말고 해서 밑에 있는 것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쓸모없는 거야. 왜? 그런 것이 안 나올 거니까.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관로 2번 비공개적이죠? 절대 공개적이라는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죠. 비표준화. 네 번째, 비조직. 다섯 번째,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 거지. 자,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여섯 번째는 이 말은, 여기 설명 안 돼 있는데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해? 아니요. 지불. 해요. 그 말이 6번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7번은 법적 제한이 많다. 이 말은 공사법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말뜻이. 뒷장도 가볼까요? 8번 가보니까 소수의 판매자와 뭐 있습니까? 구매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한정되어 있는 수요자, 한정되어 있는 공급자가 존재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문제 풀 거예요. 자, 16페이지. 16페이지. 2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2번. 2번에 1번 가면서 16페이지 2번에 1번 가면서 자, 해보자고. 자꾸 있죠. 뒷말을 볼라 생각하지 말고 요 본 내용이 있지. 응? 이것만 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뒤에 뭐 다른 거 쭉 설명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다 버리시라고. 이건 부연 설명이니까. 핵심 키워드 항상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럼 2번에 1번의 키워드 뭐예요? 응? 그래, 앞에 수요 공급주를 쉽지 않다. 이게 핵심 아니야. 뒷말 단계는 난 모르겠어. 2번 가보죠. 2번도 핵심이 뭐예요? 이건 좀 어렵네. 국지 반대 요거 관련된 건 부동성이야. 부정성이 아니라 부동성. 3번은 이 말 아닙니까?
유사 부동산일지라도 부분시장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갖고 있다 이거 묻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가보니까요. 4번, 5번 갑니다. 5번은 법제한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 안 되죠. 그래 보시고. 자,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 또 나 있는데, 자, 저기 있는 4번에 1번 가보자고. 아주 심플해. 깔끔해. 일부러 제가 기출대 문제를 열심히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야. 이렇게 났으니까. 응? 자, 1번은 뭐야? 국지화 지역적이죠? 전국적, 개별적 아니잖아, 이거. 그죠? 2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자, 이 말이 이거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 시장, 상업용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분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지. 네. 그죠? 그 말이 뭐냐? 분화. 분리 이 말이 말 뜻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뜻이 뭐지? 아까 했던 거야.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을 갖다 이렇게 잡는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완전 불완전? 불완전. 또 해볼까? 문제 5번. 자, 17페이지 문제 5번. 1번 뭐예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기 시험에서 이거. 그죠? 수요 공급 조절 쉽지 않다. 자, 2번.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구매자 존재한다. 쓰면 이건 완전 경쟁이잖아.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 오케이, 불완전이지. 그 다음 3번 가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입니까? 비조직이지. 뭐 얘도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지역적인데 일률적이야, 개별적이야? 개별적이지. 근데 거기서 균질적, 일률적 생각하자, 문제가. 정리할게요. 이거 보세요.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요 말 대신 전반 반대, 여기 있는 말씀을 시험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로써. 그죠? 그러면 지금 공부할 게 이거 공부하면 안 돼. 요 말 기억하세요, 이걸. 이걸 갖다 책 속에 딱 적어 놓으면요. 그 다음 내가 저 책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비교하니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거 우리 그 책에 뭐 있습니까? 138페이지, 137페이지지? 아, 6페이지, 136페이지. 정리할게. 자, 얘는 굵은 글씨 갈로 1번 그 제목만 기억할 거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다 볼 거예요? 제목만. 끝났네. 그죠? 아니, 작은 글씨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줄이라고? 공부할 시간을 갖다가. 아마 제가 첫날 얘기했죠? 공부는 얍삽하게, 아주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공부하는 공부 아니에요. 네,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아니고 앞에 138페이지.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제목이 뭐예요? 항상 있죠. 이 개론 과목은 이 굵은 글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자, 이러면 기능이 뭐예요? 우리말로. 다시 할게.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있어? 전화 또 인터넷 또 또 많다고 그죠? 그 말을 막 예를 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무슨 기능이 있어?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왜 말 못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케이 또. 그러니까 참 우리 국어 어렵다 그죠? 이 기능이란 게 개념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능은 역할. 핸드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부동산 시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또 배치 파는 시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역할인데 이런 건 암기하셔. 아주 깔끔해. 이건 절대 아니지 뭐가. 근데 문제는 시험장 가서는 이게 뭔지 몰라. 자구가 점이야? 요거요. 자,
이건 교환이야, 교환. 자, 설명해 볼게요, 이거. 이거 딱 5개거든요. 거기 설명된 게. 보통 자원 배분 같은 말이 이게 공간 배분. 자, 해볼게요. 자원 배분 이 말입니다. 우리 배추 파는 시장 가면요. 수요자가 자기 필요한 양만 사지. 필요해서 양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있는 우리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필요한 양만 딱딱 사가지면 자원이 골고루 모아는 거예요. 배분되는 거지. 그죠? 같은 말이 뭐냐?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뭐 100개, 200개 가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양만 산단 말이에요. 뭐 전체 시장에 있는 자원이 이렇게 골고루 배분되는 기능이 있어. 자, 두 번째 보니까 시장 가보면 뭐 있습니까? 알 수 있지. 이 물건 5억이다. 8억이다. 왜? 시장 가야만 수요자 공급 협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교환 기능. 이 교환이 이 말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 가져오잖아. 돈과 물건 바꾸는 거지, 시장에서. 그 다음 네 번째, 시장 가보니까, 배추가 싸네? 배추가 비싸다? 배추가 어떤 싱싱하다? 이런 정보 알 수 있지. 그죠? 부동산이 마찬가지예요. 현재 원주시 보니까 어느 지역은 계속 개발되는 게 집값 올라간다. 이런 정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에 집을 짓는 공급자는 집을 지을 때 양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인가 질을 고려한다고. 즉, 현재 보니까 원주시는 주택 보급률이 30%가 안 돼. 안 되면 내가 건축업자야. 양적인 측면을 고려합니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합니까? 양이지. 100% 초과 있어. 이제 뭐 해야 돼? 더 좋은 거 만들어, 그죠?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얘는 결국은 전부 마시면 돼. 자, 문제 다시 한 번 더. 이게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 갑니다. 자,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3번에 2번. 핵심이 뭐요? 그죠?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문제가. 그 중요한 건, 자, 다시 책 가볼게. 자원 배분 찾아가봐. 138페이지. 밑에 자원 배분에 부연 설명되어 있죠? 그런 거 시험 안 나오잖아. 네. 그지? 네. 그냥 굵은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밑에 보니까 우리 가격 창조 파기 기능, 이게 가격 형성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엄청 길잖아. 이거 시험 안 나와. 그냥 가격 창조와 파괴, 같은 말 형성. 자, 이거 보세요. 이 말. 창조 파괴 이 말이에요. 볼래요? 자, 보세요. 이거 같은 말인데, 3년 전에 내가 집을 갖다가 6억에 샀거든? 그 당시 가격이 형성된 거지. 수요자 공급 협상에 따라서. 나 현재 이거 집을 팔 거야. 파는데, 지금도 이 집 6억 합니까? 아니면 6억 아닌 다른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가격. 그럼 결국은 과거의 가격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네. 대고 5억 9천원 팔았어. 6억 1천원 팔았다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됐지. 네.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 기능이 있다. 같은 말 가격 형성 기능이라고. 그래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까? 뭐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굵은 글씨는 보는 거지 안에 있는 작은 글씨는 보지 마라. 이게 핵심이야. 왜? 그 작은 글씨에 대한 설명은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요. 네, 걸어보시고 140페이지 2절. 부동산 시장은 단기와 장기로 구별되는데 뭐 머리 아픈 뭐 하여튼 이상 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절대 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넘어가세요. 이건 시험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은 주택시장 분석. 요거는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딱 여기서 한 개 굳이 본다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143페이지 기초에 보면 갈로 1번 주택 서비스 있지. 요 개념만 아주 정리하시면 돼. 나머지 뒷장 보니까 144페이지 2번, 3번 이런 건 읽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148페이지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실제는. 여기부터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에 다 버리고 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묶을게.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조개수까지가. 항상. 그럼 보세요. 칠판을 딱 보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일반 경제시장 분필과수로 비교하면 요 말 나온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특성을 묻는 순간 얘도 분필과수로 비교하라. 시장이란 기능을 요거 말씀은 돼.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이 하라, 문제를. 실제 시험에 여기까지 딱 묶여 시험 나오기 있어,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4절. 주택시장의 예고와 과정 갑니다. 자, 과란 말이 영어로 필터. 필터는 그런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과정에서 이런 걸 다루면 순환 과정을 순환 과정. 자, 순환 과정인데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원주시 한번 따져볼게. 30년 전에 굉장히 고급 주거지가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30년 전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원주에서. 응?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아마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거야, 지금. 그지? 다시 해볼게. 그래서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 이 지역이 낙후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서서히 들어온다고. 반대급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 지역을 신도시 형태로 만듭니다. 재개발. 하면 이 지역이 고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30년 또 바뀌어, 이제. 바뀌면서 이 지역이 낙후되겠지.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들어오고, 이 지역을 이제 재개발시키면 고급 들어오겠지. 그래서 항상 고급과 저급 이렇게 계속 순환이 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을 설명해 준 게 뭐냐고, 이게 예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예고 과정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요건 굉장히 심플해요, 내용이. 아주 단순해.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서 이 문제 생기는데, 자,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반드시 구분할 때, 소득은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만 존재한다, 이란다고. 절대 중간 계층 없다는 기본 가정을 두고 있어. 자, 그런데 이때 잘 알지만 고소득은 고가 주택을 당연히 가져가겠지. 그죠? 차지할 것이고, 소득이 낮은 분은 저가 주택을 차지하게 돼 있다고. 두 번째 있는 요 말이 꽤 중요하거든요. 이건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신규 주택은 누가 이 집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보니까 여기 있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이 있으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고소득 계층만 가져간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당연히 신규는 비싼 거, 싼 거. 신규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항상 고가 주택은 얘만 가져간다는 거야. 절대 이 저소득 계층한테는 신규 주택을 만들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우리 고가 주택의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노후화되겠지. 그 집값은 떨어지죠. 떨어지면 얘들 집 살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걸 우리 좀 더 하겠는데 여기에 하향여가요. 다시 할게요. 고가 주택 중에서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을 조달받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정답 등을 좌우해주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게 꽤 중요한 것 같아. 결국은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과에 대한 종류가 두 개 있네. 그죠? 하향여과가 있으면 그 반대? 오케이. 상향여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과 상향에 대한 차이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 자, 첫 번째, 크게 보는 시간 3개 있어요. 지금은 제가 2개만 설명드릴게요. 2개만.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요 집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건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이야. 근데 이게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가는데, 물론 뭐 재개발 등을 할 목적이겠지. 그죠? 이런 게 상향입니다. 거꾸로, 이 하향력은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이 시간이 서서히 경과되면 집이 노후화되어진 결과 집값 떨어지면 소득이 낮은 분이 차지하겠죠. 이런 게 하향력이라고. 중요한 건 앞에 누가 가지고 있는 이건 의미 없어요. 마지막에 어느 놈이 가져갈래 이 중요하다고. 요건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내용을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자, 이제 집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입니다. 이건 동네 설명입니다. 얘는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집을 지금 팔려 하거든요. 파는데 그냥 팔면 이건 9억이 된다 할게요. 얘는 3억이 된다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약간 집에 하자가 있거든. 그래서 이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팔 것인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대충 수선비를 알아보니까 집값 한 10% 정도 들어간다 하자고. 그럼 결국 얘는 9천 나가겠다죠. 얘는 보니까 3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하자 보수에서 집을 판다면 과연 9억 9천 이상 주고 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론상에서. 자, 주변적이 무슨 지역?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불리한 영향 주겠습니까? 주변적이 나한테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강남 같은데. 그러면 이 집을 10억 5천 이래 주고 팔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어? 9천 들어갈 예정인데 하자 보수의 가치가 올라간 게 1억 5천 뛰었잖아. 그죠? 하자 보수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면 집은? 집은? 잘 팔려요. 잘 팔면 좋아지는 거지. 좋아진다 이건 집이 개선된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상향이라고. 그런데 요 지역은 주변적이 뭐예요? 설럼과 빈민가거든. 결국은 하자 보수에도 나한테 불리한 영향 주겠지.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밖에 주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있습니까? 수선비는 3천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죠? 하자 보수하니까 가치는 얼마 뛰는가 하면요. 2천밖에 안 뛰면 당연히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해? 안 하지. 아니면 건물은 점점 뭐해? 노후화되면 이게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향력을 하고. 보는 식 2개요. 첫 번째, 언놈 살래. 집 자체에 대해서 하자 보수할래 말래. 요걸 하고. 대충 예전 파악됐죠? 요거 2개 맞추면 돼. 물론 1개 더 있는데 이건 그냥 통과해 지금은.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답은요, 요거 아니면 여기 답이 나와, 항상. 딱 정해져 있어. 자, 세 번째 여과 현상. 자, 이걸 다시 할게요.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이 있어요. 여과 과정. 자, 보세요. 요 주거 분리에 대한 개념부터 하셔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주거 분리란 것은요, 전제가 뭔가 하면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류입니다.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류예요. 분리지. 이 말 대신 절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먼저 아시라고. 자, 이건 주로 발생할 때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요. 발생은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합니다. 자, 이런 말이요.
이거 동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동네가 같이 붙어 있어. 중간에 경계적이 있거든. 마치 우리 강남, 강북.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서울에 봤을 때 강남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 구로저기 있고, 구로, 강남 이라고 하면 돼. 고급 지역이지? 옛날에. 저급주거지지? 그죠? 그러니까 동네가 이런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동네라고. 이 동네 못 살고 있는 동네야. 동네 자체가. 딱 구분시킨다, 이게. 전제가. 상업주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어보자고. 사람들은 어디 살길 바래? 고급. 이쪽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꾸 몰려가겠지. 네. 대신 얘들은 얘 오는 거 싫지. 네. 그죠? 이런 기본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본 전제가 있다고. 그러면 요 지역에 있는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요 집은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어? 저도 되겠어요. 얘가 있잖아. 네. 뭐 집값이 올라가겠어 이거? 아니요.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고급이랑 고급밖에 아니, 고급주 옆에 누가 있냐고. 저급이에요. 얘는 집값. 고급이에요. 이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얘는 얘보다 떨어지잖아. 아까 뭐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길 바란다고. 얘는 됐으면 얘한테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고. 이게 기본 심리 아닙니까, 사람들? 요 지역은 집값이 뭐 하겠어? 그죠? 반대급부로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저급은 얘들보다 집값이 뭐 하겠어? 그지?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 요건 한 번쯤 들어보긴 잊어버리시라고. 자, 이런 말이요. 친입이란 말과 제가 있죠. 천이란 말을 천이. 자, 친입, 그냥 기본, 이거 말도 마시면 돼.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으면요. A 지역에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 등등 있죠. B 지역에 투입되는 현상만 가지고 말하면 이게 친입이야. 그 결과 이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어. 이게 뭐냐? 천이라고. 즉, 도시와 농촌이 있을 때 도시 있는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간다 친입이고, 그런 결과 이 지역이 도시화가 되었어. 나중 가니까. 이런 게 뭐야? 천이. 그래 하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봤다 생각했으면 돼. 자, 그러면 요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팔아요. 그냥 팔지. 뭐 집은 점점 더 노후화되면 집값은 떨어지면 얘가 요 집 살 수 있잖아 이제. 네. 그지? 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친입이거든. 근데 중요한 이건 의미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상향여가 하향여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향여가. 항상 조심할 게 마지막 언놈이 언놈.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 무슨 여가? 그러니까 이걸 시험은 엄청 많이 낸다고. 얘를 많이 혼동까지 똑같은 거야, 이게 시험 내면.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향여가 발생해. 자, 계속 갑니다. 시간이 서서히 경과되면 이 지역이 점점 저급주택화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이렇게 쭉 밀려가면 갈 데서 얘가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요 지역을 재개발하겠네, 이거. 그죠? 자, 재개발 시켜버리면 이 지역은 고급주택화로 바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게 무슨 여가야, 이제? 상향여가. 일단, 고급주택화 되었지? 천인데, 자, 이건 의미가 없고, 이게 무슨 여가? 상향여가. 요 두 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할만한 거지? 네. 네, 이런 게 시험 나와. 네, 그런 거 마시면 돼. 지금은 단하지 말고, 이런 정도 있다는 거 마시면 돼. 자, 그러면 문제 때 두 개만 풀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잠시 책 보니까 148페이지 있죠? 자, 책 148페이지. 양갈로 2번 주택의 하향여가 상향여가 나 있죠? 자, 밑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거기 여볼래요? 보세요. 자,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 요거야. 요거만 설명돼 있어. 실상은 이거 이외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셔야 되고.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책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거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건 기억하셔야 돼. 나중 가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49페이지 있는 2번 주택의 하향료가 갈로 1번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프 막 튀어나 있죠. 뒷장 가볼까? 갈로 2번 고가 주택에 대해서 뭐 그래프 튀어나 있죠? 이런 건 하지 마. 이 내용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게 문제가 딱 2번 나왔어. 여기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있어. 그분만이 시험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심지어 대학 교재를 보면요. 이 내용이 없는 책도 많습니다. 이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도 쉽게 시험 못 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깔끔하게 뭐뭐 하신 거면 151페이지 밑에 4번이 있지. 주거 분리와 여과정 있지. 그 말이 요거요. 요건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시험 나온다고.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집에서 열심히 읽어보셔. 뒷장은 설명 잘 돼 있네. 152페이지까지. 갈로 2번까지. 네, 갈로 2번까지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3페이지 바로 확인학습 문제 있네. 바로 풉니다. 자, 가보니까 첫 번째 1번 갑니다. 1번 주거 분리라는 것은 주거와 상업지역 분리입니까? 고급과 저급 분리야? 그죠? 그 말 묻는 거예요. 자, 2번은 이런 건 이런 추상적인 황당한 문제 있죠? 그냥 통과해. 관계없으니까. 이게 이 말.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 살길 바란다? 고급. 저급 주거지에 자꾸 피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런 설명 곧 2번이 그냥 넘어가시라고. 정당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3번을 보는 순간, 잠시만요. 자, 요거 생각이고. 요거. 하자, 보살란 말 따지면 돼. 자, 그 3번 누가 더 큰 거야? 가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수선비가 더 큰 거야? 수선비가 더 커요. 그럼 하자, 보수? 안 하지. 그럼 무슨 여가야? 하향. 하향이지. 네, 이게 답이 되겠네? 가치가 더 크잖아. 가치 상승분이 부수비용보다 상향료가 맞다. 참 어렵다, 그죠? 한글이. 가치 더 커져? 네네. 그럼 하자, 보수 할 거 아니야. 네. 뭐 이건 집 좋아지는 거지. 네. 뭐 상향료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고수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수득층 주택. 보자고요. 보세요. 자, 그 말은 A를 묻는 거예요? B를 묻는 거예요? B. 인접한 A, B 뭐 묻는 거예요? A. 다시 책 읽어 보자고. A 아닌 것 같은 데는 여보 보세요. 고급에 인접한 저급 요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고수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수득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건 무슨 여가? 마지막 언놈 들었어. 저수득 들었지? 그건 무슨 여가야? 하향이지. 그죠? 네,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시험 나와. 그러니까 핵심의 결국은 뭔가 딱 두 개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사실은. 누가 가져갈래? 하자보살을 말리기만 따지면 된다고. 이건 하자보살 할 거 아니야. 가치가 더 크니까. 이건 집값이 더 크게, 이 수험이 더 크지. 하자보살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맞추면 된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할 거란 말이야. 자, 하여튼, 그 정도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154페이지 있는 효율성 할게요.